2012년에 방영된 빙과 애니메이션만 보신 분들은 한 소녀가 갑자기 나무가 되는, 그게 귀찮다면서 자꾸 얽히는 호구가 나오는 약간 쓴맛이 나는 달달한 청춘물을 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원작의 작가인 요네자와 호노부는 미스터리 전문 작가입니다. 그는 역사, 성장, 미스터리라는 세 가지를 활용하여 책을 쓴 작가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 빙과에 역사가 들어갈 구석이 있던가요? 요네자와 호노부가 작가를 꿈꾼 것은 11살 때였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명작, 서브컬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SF 걸작, 우주전쟁을 바탕으로 한 2차 창작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자 중2 때는 원고지 600매가량의 단편을 쓸 정도로 필력이 붙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8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의 책을 낼 분량입니다. 그는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대학 때는 아예 개인 홈페이지 한 무대를 만들어 오리지널 작품을 발표했죠. 이 홈페이지는 데뷔 전까지 운영되었고, 현재는 블로그로 대체되었습니다. 작품들은 내려가고 대신 작가의 책을 알리는 홍보, 소통 페이지가 되었죠. 그의 작품의 성향과 소재는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하지만 대학 때 기타무라 카오루의 하늘을 나는 말을 보고 다작을 포기하고 미스터리 작가로 전향하죠. 기타무라의 작품은 역사, 성장, 미스터리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네자의 작품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지요. 대학을 졸업한 요네자와는 2년간 집중해서 소설에 도전하고 싶다면서 부모님을 설득, 기우현 다카야마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지필에 힘씁니다. 이 작품이 바로 이 지역의 무대가 된 데뷔작 고전부 시리즈 1권 빙과였죠. 빙과는 역사, 성장, 미스터리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집어넣는다는 전제하에 한 무대 내에서 발표했던 소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부분을 발췌한 후 엮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2001년에 열린 제5회 가도카와 학원소설대상에서 영미스터리 앤 호러 부문 장려상을 받습니다. 이후 가도카와에서 정식 발매된 1권 빙과는 반응이 좋았고, 2권인 바보의 엔드 크레디트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요네자와라는 불세출의 작가가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고전부 시리즈에는 성장, 미스터리라는 요소가 훌륭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역사라는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죠. 최근 5관왕을 한 흥뢰성이 보여주듯 그는 역사, 성장, 미스터리를 반드시 포함해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데뷔작에 왜 역사 얘기는 빠져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른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고전부 시리즈는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2권을 마친 요네자와는 고전부 시리즈 3편의 집필도 마치죠. 하지만 이 책은 고전부 시리즈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3권의 무대는 작가가 대학 때 연구한 테마인 보스니아 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가도카와의 편집부는 난색을 표하죠. 고전부는 스니커 문고로 발매되는 작품, 청소년 대상을 레이블에 내기에는 이야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의 출간은 좌초되고 말죠. 지금의 요네자와 씨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당시에 그는 신인 작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원고가 붕 떠버린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오죠. 바로 소설가 가사이 기요시가 중재를 해준 겁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고전부 시리즈와 관계없는 것으로 개고한 후 다른 출판사에서 발간하도록 도운 것이죠. 가도카와도 고전부 시리즈의 흔적을 없애는 전제하에 이를 허가해 줍니다. 이렇게 3권은 겨우 발매되었습니다. 다른 작품으로요. 제목은 안녕 요정. 내용을 얼핏 보면 고전부 같지 않지만 이 작품이 원래 3편이란 점을 알고 보면 남아있는 설정, 이후 작가의 대학 강연, 인터뷰를 통해 원래 고전부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죠. 작품의 주인공 모리야 미치유키는 원래 오라키 호타로, 미아를 도와주는 시라카와 이즈루는 지탄다 에루, 마야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모리아의 친구인 후미야르 다케이코는 후쿠베 사토시였습니다. 즉 고전부 3인방의 앞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소녀 마야가 얽히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작품의 탐정력인 나치아라이 마치가 호타로의 누나 오레키 도모에였습니다. 여기선 남매로 나오지 않고 모리아를 좋아하는 소녀로 나오죠. 이바라는 등장하지 않고 대사가 각각의 캐릭터에 나눠졌으며 에루의 성격은 마야와 이즈루에게 나눠졌습니다. 사실 빙과의 소설은 물론 애니메이션에서도 3권의 내용이 보스니아 내전이 될 거라는 단선이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5화에서 도모의 대사는 이 작품의 시대적인 연도와 상황을 확실히 드러내죠. 姉貴か生きてたのか失礼ね。私が強盗の一人や二人を相手に殺されると思ってるの？やっぱりそういう目に遭ってたのか。昨日プリスティナに入ったところ、資金健康ともに問題なし。
次はサライボに入ったら手紙を書くわ。以上、報告終わり。 대사에서 알 수 있듯 그녀가 있던 곳은 발칸반도 코소보의 수도 프리슈티나였으며 다음 목적지는 바로 사라예보였습니다. 그 이전의 편지 내용에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이름이 나왔으니 유고 연방이 해체되기 이전 외국인의 출입이 가능했던 1991년 이전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눈에 보입니다. 유고슬라비아는 1992년에 사라진 나라니까요. 유고슬라비아는 2개의 언어, 3개의 종교, 4개의 민족으로 이뤄진 국가였습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케도니아로 이뤄진 나라였죠. 이 나라들은 언어, 종교, 민족이 갈라진 것 이상으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1948년 요시프 브로즈 티토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건립하면서 국가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철권 통치로 분쟁을 막아버린 것이죠. 또한 2차 대전 때 소련이 나치를 몰아내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련과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기본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사회주의가 권리하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태어납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크게 성장하면서 EU 가입을 노려볼 만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티토가 죽으면서 상황이 바뀌죠. 3대 대통령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자신이 세르비아 출신이라 그런지 세르비아인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세르비아인에게만 특혜를 주기도 했죠. 이런 민족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자 다른 민족들은 증오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계가 다 몰린 보스니아는 상황이 심각했죠. 거의 각각의 비중이 3분의 1씩이었는데요. 세르비아계는 당연히 대통령인 밀로세비치의 정책을 따르라고 하지만 나머지 민족은 반발했습니다. 이후 독립에 관한 투표가 이뤄졌고 세르비아계가 보이콧한 상황에서 독립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르비아계는 스롭스카 공화국을 건립하여 보스니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세르비아계가 시작한 인종청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제노사이드, 이것이 보스니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무분별한 사륙이 벌어지는 바람에 20만 명의 희생자, 400만의 인구 중에서 230만이 난민으로 전락했죠. 전화가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나토, 이후의 안전까지 위협받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과거 자신의 영토에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한 UN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UN의 개입을 막는 바람에 더 큰 전쟁으로 번집니다. 결국 미국이 강압에 가까운 압력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뒤늦게나마 발을 빼고 1995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는 데이턴 평화협정을 맺고 내전을 끝냅니다. 러시아의 개입으로 인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진 점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이 시기에 나온 일본의 창작물은 보스니아 내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토미노 감독의 1993년 작품 기동전사 V건담도 이 전쟁에 충격을 받아 만든 작품이죠. 그러니 그때 창작 활동을 하던 요네자와가 영향을 받은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원래 설정에서 많이 개고가 되었지만 강연의 내용으로 밀어볼 때 이 작품의 원형이 보이는데요. 원래는 오레키 도모에는 물론 사라진 에루의 삼촌 세키타니 준도 등장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작품은 별도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주는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지요. 안녕 요정은 고전부의 후속작이 되지는 못했지만 작가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달달한 추리물만 쓰던 작가에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미스터리물을 쓰는 대형 작가로 발돋움하게 되지요. 이후 이 작품은 소위 벨루프라는 시리즈로 불리며 연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다만 주인공은 모리아가 아니라 마치로 바뀝니다. 신문기자가 된 그녀가 탐정이 되어 펼치는 벨루프 시리즈는 이 권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높으니 빙과 팬이시라면 오레키 도모의 팬이시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가가 데뷔 15주년 기념으로 완전판을 내면서 마야의 후일담 격인 화관의 날이라는 단편을 추가했는데 국내판엔 들어있지 않아서 마무리 지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네요. 교토 애니메이션의 빈관은 안녕 요정 이후 새롭게 연재된 고전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원작보다 캐릭터성이 중시된 성장, 추리물이 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에 쓴 맛은 다 발라냈죠. 그런데 정작 안녕 요정에 대한 실마리 남겨놓은 게 아이러니죠. 작가에 대한 일종의 예우일까요? 오히려 이 작품에서 함축되고 수정된 것은 만화판 빙고화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대 의문, 2016년에 6권이 나온 고전부 시리즈의 신작은 과연 언제 나올까요? 작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가가 게을러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요네자와는 1년에 한 권씩 책을 낼 정도로 성실하고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왜 7권은 나오지 않느냐? 작가라는 사람들은 말이죠, 참 묘하게도 돈이 되지만 간섭이 많은 작품보다는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성실한 작가가 고전부의 지피를 늦춘다는 이야기는 얽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기 힘든 책이라서가 아닐까요? 훗날의 인터뷰에서는 책의 내용이 무거워져서 다른 시리즈로 냈다고 하지만 최초 인터뷰, 작가가 젊었을 때 한 인터뷰에서는 편집부에서 거절당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작품은 작가 뜻대로 풀 수 없었던 작품이었던 게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2016년에 고전부 시리즈가 멈춰 있는 것이죠. 물론 성실한 작가이니만큼 단편을 꾸준히 연재하고 있으니 언젠간 7권도 나올 겁니다. 작품에서 지탄다 에루가 꿈꾸는 미래는 농가인 지탄다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미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6권의 에피소드 이제 와서 날개라 해도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가업을 잊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지죠. 주어진 꿈을 잃어버린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 겁니다. 과연 에루는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는 언젠가 나올 소설에서 밝혀질 내용이겠죠.